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랑 일단 주시 종목 뽑아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이번에 특징주랑 주시 종목 테마가 그렇게까지 한 테마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어떻게 보면 테마다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뽑아놓은 테마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그리고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징주,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KT 알파. 우리 KT 알파가 움직였던 거는 그 변호사, 최근에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상대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수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단 장막 발생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뉴스적인 부분을 보고요. KT 알파 테마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알파는 미디어 커머스 통합 플랫폼 KT의 서비스 시즌이랑 VOD 서비스 기획 운영하고, 이 중에 콘텐츠 유통을 맡고 있는 KT 알파의 투심이 쏠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 쏠렸을 때보다는 일단은 흥이 덜한 상태지만 생각보다 오늘 테마 강하게 작용을 해줬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던 것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일 시가총액 2,500억에서 현재 시가총액 3,300억까지 일단은 상승을 해줬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24억, 순이익도 15억 정도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어 각각 마이너스에서 양전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본 같은 경우는 55억 사전하게 구성하고 있고, 매출 구성 T커머스, K쇼핑이랑 ICT 플랫폼, 콘텐츠 유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쇼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형우 테마 올라갔다기보다는 일단은 쇼핑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쇼핑, 그러니까 소비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조금 자세한 거는 이 IR 관련해가지고 또 해봅시다. 종목이 떴는데, 일간 투자주의 종목 지정된다. 사실상 요즘에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이 붙는 거는 훈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 주식이 많이 떴다,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단 분기보고서, 2분기 분기보고서를 확인해 보면은 1분기 분기보고서 관련해서 커머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위주로 그런 판매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일단 있네요. 최근에 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냥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이커머스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간편화된 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근데 성장 과정에서 현재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터졌고 소비 여력 예산 줄어든 거 추정을 할 수 있겠고, 환율 금리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무형우 테마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 입장에서는 일단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초반 상승봉 띄워준 다음에 고가 트라이 일단은 10% 정도 밀렸다가 다시 시도, 그리고 5%, 7% 밀렸다가 횡보하면서 움직임 나와준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측면에서는 초반에 깊게 뛰었다가 여기 매물대 다시 상승, 상한가, 그리고 여기 상한가, 마지막에 일단은 말아 올려줬죠. 마지막에 말아 올려줬는데 문제는 시외가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9%로 일단 물량이 밀렸기 때문에 내일 일단 움직임 자체는 한번 조정 받을 가능성 조금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 조정 받은 다음에 2차 상승이든 뭐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해 줬던 6280 정도, 매물 마이너스 7%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승을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일봉 측면에서는 매물대 크게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 마지막 거래량 터져준 거 여기 터치를 해줬고,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을 하면은 적어도 여기 음봉 7,400원, 음봉 고가 7,400원 정도 추가 플러스 10%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형우 테마가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가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꼬리값 만들면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5,600원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밖에 없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를 노려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앞서 설명드린 마이너스 7% 정도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 종목 KT 알파였고요. 두 번째 주식 종목으로 진원생명과학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테마가 강하게 작용했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번 8월
미국 임상 완료가 되고 치료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 또 검색을 해보면은 자 떴죠. 특징주 진원생명과학이 1027 임상 완료가 임박을 했다. 미국에서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약은 연구용 저분자 면역 조절되다. 임상 이상 시험 대상자 등록을 완료를 했다. 지난달에 거의 다 됐다.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그런 바이오 테마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요. 종목 재무 측면에서 보면은 기준 시가총액 9,100억 그리고 오늘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1,500억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1조 단위 기업에서 일단 거의 상한가 26%까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일단은 위치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분기 매출에 조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약간이지 뭐 일단 드라마틱한 수준은 아니죠. 순이익은 마이너스 최근에 증가 감소가 되었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자본이 일단 82%로 상대적으로 바이오 테마에 비해서 건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매출은 일단 건설이 97%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건설 위주로 차지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매출 상황, 의약품 관련해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건설 위주로 매출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하면은 현재로서는 건설 관련된 그런 내용은 딱히 없고 재무제표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잡혔다라고 볼 만한 그런 거는 없는데 자본 손실이고 전환사채권이 하나 있고 투자 현금에서 일단은 플러스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금융상품 처분 이거 관련해서 아마 수익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건설 쪽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건설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서 일봉상에서는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21년 7월 때 3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2배가량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 한번 부각을 받았고 상승이 이루어졌다. 최근에 5월 18일 날 이때 기사를 한번 보면은 그런 파이프라인 확장 관련해서 다수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와 수주 논의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테마보다는 파이프라인 확장, 수출 측면에서 조금 부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오늘 부각된 거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죠. 미국 코로나 치료제 임상 8월 완료될 거다. 이렇게 해서 부각이 이루어졌었고 현재 자리에서 그러면은 분봉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봉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조정받았다가 한 번, 두 번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2차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1차 저점까지 테스트를 해줘야겠죠. 코로나 특성상. 일단 현재 시외가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1.68%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확인하실 수 있겠고 1460원, 14,600원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틱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밀었고 다시 한번 추세 밀었고 단기적인 그런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이루어졌으나 시외가에서 밀리면서 장막판 매수세 끌어온 거 이탈하지 않았는지 조금 추정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15시 30분 장마감대 프로그램 매도세 일부 빠져나간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하는 것보다는 짧게 여기 첫 번째 매물대 14,200원 그리고 여기 13,400원 정도 까지 하락을 염두를 해둘 수 있겠다.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0%짜리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여기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면 코로나 최근 치료제 특성상 계속해서 매수세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한 거는 여기 일단 고점 5월 23일 고점이었던 13,550원까지 열어두는 게 확실하겠죠. 마이너스 10% 정도 상승한다면 상승 여력 기대를 여기 3월 23일 기관 매수세 한번 확인했었는데 16,500원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14%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테마 특성상 최근에 생각보다 많은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 같은 거 보시면 알겠죠. 많은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진원생명과학 저번에 올라갔던 거랑 테마가 다르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SMCNC는 이거 블랙핑크였나? 투자받은 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보시면은 카카오가 인수한다. 엔터테인먼트가 1억 1천억 원의
6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인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협상 조율하다가 논의 멈추고 카카오와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다. 카카오가 인수한다. 그래서 부각이 되었던 그런 주식이죠. 조금 더 확인해보면은 이번에는 이랑 하이브도 참여를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이슈 테마가 인수 테마가 한번 저번에 써먹었기도 하고 이때 한번 써먹었었는데 이때는 인수 실패 불발났다. 불발나고 쭉 밀린 다음에 여기 저점 일단은 지켜줬죠. 몸통 구간 22년 1월 몸통 구간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이어가서 상승을 해줬다. 거래량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특출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외가에서는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일단은 매수세 테마 한번 모멘텀이 붙어줬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써먹었던 테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써먹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열어둘 수 있겠다. 최소한의 윗골이 만들면서 하락은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 여태 22년 3월 같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분봉 특성에서 한번 보면은 분봉에서는 일단은 매도 강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가에서 매도세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상승하기 전보다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 한번 보여줬고요. 시외가에서도 아까 확인했듯 마이너스 2% 정도 추가적으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3,730원까지 밀렸는데 여기죠. 추가적으로 하락 틱봉으로 본다면은 안 되네요. 여기까지 3,560원까지 일단은 열어둘 수 있겠다.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열어둘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확장 채널 이렇게 한번 짧게 그려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수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와야겠는데 아직은 일단은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다시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긴급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기 저점 기준으로 단기 추세선 이렇게 한번 이어볼 수 있겠죠. 여기 고가인 3,840원 돌파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움직임 만약 근데 밀어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3,560원까지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 테스트 한 다음에 상승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특징주 SMCNC였고요.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일단 폴라리스 세원 꼽아봤습니다. 차트만 보면은 일단 하락하는 상태인데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조금 붙은 게 있죠. 폴라리스 세원은 일단 전기차 그리고 리비안 관련 주로 올라간 그런 종목이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비썸 예전에 상장 코인 폴라 상장을 했었다. 그래서 코인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부담스러운 상태인데 뉴스부터 확인을 하고 가시면은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전기차 출시 경쟁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은 2019년에 일단은 멕시코 법인을 설립을 했고 신설을 완료했다. 현재 벤츠 이렇게 부품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수출액의 65%가 멕시코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유상증자 일단은 진행 중인데 그거 마무리한 다음에 공장법인의 증축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거다.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 포드 여기에 공조 부품 공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리비안이었나? 주가가 두 배로 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리비안의 첫 매수 투자 의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자리에서 리비안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으나 일단 관련 벤더로 엮여 있는 게 폴라리스 세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다는 일단은 예전 2019년부터 투자해왔고 이제 신설해서 매출액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 하락한 거는 코인 관련해서 하락한 게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주봉에서 한번 보신다면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매물대는 여기 2018년부터 꼬리값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제 저점 1315원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자리 일단은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몸통하고 여기 몸통값 19년 음봉 몸통값 그리고 강한 하락 시 반등 양봉값까지 현재 2,000원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저가 구간에서 리비안 모멘텀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했던 움직임을 조금 고려를 해 본다면은 2,000원에서 현재 70% 정도 3,500원까지 일단은 빈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코인으로 상승을 했었으나 마찬가지 상승 그리고 매물대 그래서 한번 지켜줬었고 쭉 내려갔다가 한번 하락했다가 3,100원에서 4,000원까지 단기 30% 상승했다가 최근에 4,000원에서 2,000원까지 쭉 밀렸으나 모멘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세원 어느 정도 움직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현재 시외가는 일단은 플러스 1.58%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 매수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에서는 일단 윗꼬리 달면서 내려와줬죠. 윗꼬리는 일단 매물대 테스트의 그런 가능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급한 매수보다는 조금 상황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여기 저가 2,000원 구간 지킬 수 있는지 그거 추세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주봉, 월봉 단위로도 장기적인 매물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그렇게 큰 수준으로 마이너스 한 20%, 1,600원이죠. 1,600원이면은 월봉 몸통입니다. 마이너스 20%까지 열어두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고려를 세워본다면은 충분히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부터 일단 먼저 봤고요. 뉴스 봤으니까 테마 재무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가총액 690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740억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매출액 360에서 430까지 플러스 20% 증가를 해줬고, 영업이익도 양전, 순이익도 양전, 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본 66%, 부채 33% 무난합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자동차용 제품, 공조 제품 관련해서 90% 매출 차지하고 있고 유상증자 관련 결과 확청약이 되었다. 실건주 100만 주 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군요. 88%죠. 청약 결과 88%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12%, 11% 정도 그거는 추가 모집할 거다. 금주권 상장은 8월 3일 할 거고 실건주는 7월 18일에서 7월 19일 일반 공모할 거다. 그래서 7월 18일 현재 4일 남았죠. 다음 주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일단은 매물대 일단 꼬리 한번 만들어 줬으니까 저가 움직임, 부담스러운 움직임 보여주면서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매집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2,000원 이하에서 제대로 횡보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무난하다. 상승한다면은 재차 강한 상승 보여줄 여력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첫 번째 주시 종목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고려 신용정보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왜 올라갔느냐? 금리 빅스텝 가능성 그래서 채권 추심주 영업이 잘 나올 거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이번에 일단은 중요한 게 한국은 금리 인상을 조금 선제적으로 했죠. 선제적으로 했는데 근데 미국이 다음날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발표하면서 좀 자이언트 스텝,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한국 금리 올린 게 조금 민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시외가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외가에서 일단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11,85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 일봉에서는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축소를 해서 일단 최근에 일단은 외인 위주의 그런 거래량이 동반했었는데 실질적인 매수 거래량이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10만 주량 동반해줬고 근데 7월 13일 날 외국인 매도세 한번 확인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막판에 조금씩 매수 움직임 약간 발생한 거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미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시장 차트 움직임의 참고는 약간 덜 될 수는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한국도 금리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차트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최근 거래량 부각받았던 거는 6월 23일부터죠. 6월 23일부터 거래량 부각을 받으면서 여기 수렴을 해줬고 상승 수렴 돌파를 했는데 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다. 실패해서 첫 번째 저가에서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수렴 이어줬고요. 수렴 단기적으로 이탈한 다음에는 처음 초기 상승했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밀어주면서 리테스트 해줬다. 근데 리테스트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 움직임 보여줬고요. 이런 식으로 몸통 중간값까지 한번 이어주면은 몸통 중간 이렇게 한번 꼬리 테스트 해줬고 상승했다가 여기 지지받고 추가 상승 하지만 여기 지지 실패를 해줬죠. 피볼 1차선 12,700 구간 지지를 실패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갔으나 여기 2차 저점 구간 11,000자리까지 일단은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일단은 마감이 된 상태고 시외가 플러스 3% 11,850원 여기까지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한번 그려본다면은 여기니까 고가 단기 고가 리테스트 한 다음에 여기 지지 테스트하고 추가적인 상승
VI 구간까지 좀 매물대 이탈했던 구간까지 12,500원까지 상승 여력 열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이번에 일단 시외가 플러스 3% 떴으니까 3% 뜬 거 조정 받은 다음에 지지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매수 움직임 나오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를 권장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빅스텝 수혜주 떠있죠. 대표적인 국내 채권 추심업체다. 채권 추심업이 매출 90%다. 부실 채권 늘어나면 일거리가 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리 늘어나면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거니까 고려 신용 정보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이슈 확인했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전일 시가총액 1,600억, 오늘 시가총액 1,600억, 45억 매출액 영업이 꾸준하게 그냥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370억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영업이 12월에 49억 이번 1월에 30억인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증가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닥치면은 영업이 순위 개선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맥락으로 오른 것 같고요. 자본 39%, 부채 60% 참고해 주시고 채권 추심업 90%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다. 임기 배당할 거다. 6월 13일 이야기가 있었고 아무튼 그런 금리 관련된 이슈로 일단은 고려 신용정보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3개, 주시 종목 2개까지 선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리고 아까 확인했듯이 달러 1322원까지 올라갔네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여전히 일반적인 주가, 반도체 등등의 주가 모멘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나 그런 이런 금리, 고려 신용정보 같은 금리 인상주 관련한 종목들 개별주 위주 상승폭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코스피 조정, 코스닥 개별주에 따른 움직임 생각을 해주시면서 매매하면 좋겠고 그리고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환율에 대한 대처겠죠. 1320원까지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역사적인 가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단기 호재인 공매도 금지나 아니면 뭐 다른 주식시장에 관한 뭐 카드가 꺼내질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월요일날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